교과서 1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의 3요소. 한자의 3요소에는 모양, 뜻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한자의 3요소라고 합니다. 구체적 예시를 보면서 먼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은고죠? 한자로는 검은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자에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글자를 여러분들 어떻게 읽느냐? 금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바로 음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사진 검은고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한자의 3요소 모양, 이런 모양을 지니고 이런 음을 내며 뜻은 뭐를 의미한다? 검은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한자의 3요소 모양,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한자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음은 이렇고 뜻은 이렇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자의 모양은 이렇고 음은 음을 돈으로 나고 뜻은 돼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의 3요소 모양, 뜻입니다. 그 아래에 한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한자의 짜임, 한자의 제작 원리라고도 합니다. 한자가 제작된 원리,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육서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 이 4가지 상형, 지사, 의, 형성,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요.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 전주 가차는 그 글자의 뜻이 바뀌거나 아니면 빌려 썼다는 뜻인데 여러분도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제쳐두고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형, 글자로 상형이라는 글자 한자 한번 살펴볼게요. 본뜰 상입니다. 모양을 본뜨다. 그리고 모양형이에요. 모양을 뭐하다? 본뜨다. 상형. 모양을 본떠서 보게 되면 산이죠. 산의 모양을 본떠서 다들 아시다시피 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굴의 모양을 본떠서 구멍혈. 그리고 요 글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코죠. 코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는 본디 이 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를 스스로자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스스로자. 그런데 이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의 모양을 본떠서 코를 의미했어요. 그러다가 이 글자가 스스로 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되니까 코를 표시하는 뜻하는 글자가 필요하게 돼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코비로 쓰게 됐습니다. 이비인후과 할 때 코비. 그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사슴록입니다. 사슴록. 사슴록. 요 뿔 부분을 본따서 요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다리를 본따서 요 부분이 나타난 겁니다. 약간 좀 변청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 좀 비약이 심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소장하고 있는 이 컵에 상형자의 변청 과정이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게 사슴록, 방금 전에 봤던 사슴록입니다. 사슴록자. 뿔 보이죠? 뿔을 이렇게 변청 과정 거쳐서 다리 부분을 본디 이렇게 본따서 만들었다가 이 변청 과정 거친 거예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 살펴볼게요. 이게 새가 날고 있는 날개 모습이 날개짓 하는 모습이 바뀌어서 날비. 이거는 거북이. 거북.
B자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양의 모습입니다. 양의 뿔, 양의 네 다리, 몸통, 여기다가 양자. 이건 상상 속의 동물, 봉황, 봉쇄. 변천 과정 거쳐서 봉쇄, 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등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등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배신하다, 등지다, 등지를 배. 이렇게 변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물속에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 여기 물고기 꼬리 있는 거고, 몸통 머리 있는 거죠. 물고기요. 그리고 이건 제비의 날개, 꼬리,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변천 과정 거쳐서 이렇게 됐고요. 뭐 새 같습니까? 새 날개, 꼬리, 뭐 이렇게. 그래서 새조, 말의 머리입니다. 말, 다리. 그래서 말머리, 말다리, 말맞자가 됐어요. 요거는 네, 코끼리를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상, 본뜨다 상도 되죠. 방금 상형할 때 개의 모습, 개견. 이렇게 상형자의 변천 과정 한번 제가 소장하고 있는 컵에 있는 그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형은 뭐다?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이다. 그리고 지사, 한자가 어떻게 된 지사 한번 살펴볼까요? 가리키지, 일사, 일을 가리키다, 지사.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선으로 나타냈다. 요거는 진짜 예시를 봐야 이해가 더 빠릅니다.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보다 어디에? 위에 있다. 위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점과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위, 상이 되겠죠. 위상. 위상이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개념도 나와야겠죠. 네.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 아래 하. 그리고 또 볼 것. 이 글자를 먼저 알아야겠죠? 나무 옥자입니다. 나무의 모습을 본떠 만든 상형자예요. 이 나무의 어디를, 자, 가지 끄트머리를 에다가 획을 하나 그어놓고서는 뭐다? 끝말이다. 하죠? 말단, 종말, 뭐 이런. 네, 그리고 이 글자도 기본 글자는 나무 목에 있죠. 나무를 본뜬 글자. 그리고 여기에 표시해놓고 뿌리를 의미하는 글자가 됩니다. 뿌리 본자였어요. 그러다가 뿌리가 근본이 된다 해서 근본본이 됩니다. 근본본. 근본본. 이렇게 해서 상형자가 아니라 지사자의 예시를 봤습니다. 뭔가 추상적인 생각을 점선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시자들 봤고요. 다음 회의 글자. 회의. 회, 모을 회자입니다. 그리고 의는 네, 이의자를 쓰기도 하고요. 네, 뜻의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뜻의 라는 뜻도 지닙니다. 이게 의로 의인데 여기서 뜻의도 쓰여요. 교과서에는 요 글자 쓰였으니까 이 글자를 따라갈게요. 뜻을 모았다. 뜻과 뜻을 합쳤다. 이미 만들어진 자에.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물수, 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밭전, 밭입니다. 물을 가두어둔 밭이다. 이게 위에, 그래서 답이 됩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넣고 우리나라에 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산자, 그리고 언덕, 구자. 자, 산 위에 언덕이 있어요. 산도 높은데 그 위에 또 언덕이 있네요. 그래서 큰산 악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악산, 설악산, 치악산 하죠. 이 악자가 들어가면 좀 험하고 큰 산을 가리키는
산에 악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큰 산, 악자. 그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 나무죠. 나무목. 그리고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 나무를 도끼로 어떻게 하다? 베다. 그래서 벨참, 베어내다. 그래서 뭐 참, 뭐 참수형, 그리고 못 베는 형거리요. 참, 뭐, 그렇죠. 참, 참초하다란 말도 들었죠. 그죠? 참초. 예초하다, 벌초하다, 참초하다는 말도 씁니다. 풀베기. 이 글자 같은 경우엔 점복자입니다. 그 무속인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걸 점이라고 하죠. 점. 그리고 입구자. 입으로 뭔가 소리내서 뭔가 말하는 거예요. 그 미리의 점을 입으로 웅얼굴 하면서 뭐 말을 소리내어 하다. 그래서 점칠, 점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봤던 글자들. 근데 회의, 뜻과 뜻을 합하여서 새로운 뜻을 나타냈다. 회의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형성자, 형성자도 한번 한자 한번 살펴볼까요? 형은 모양형자,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 소리성, 형성, 뜻과 음을 합쳤다. 회의 글자와 공통점이 있죠. 이미 만들어진 자를 뭐 했다, 합했다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차이점은 회의자는 뜻과 뜻을 합쳤는데 형성자는 뜻과 음을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성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 좀 더 살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돌석입니다. 돌석, 산마, 돌석자가 여기 들어간 거 보이죠? 산마자 위에 들어간 거 보이죠? 그래서 글자와 글자 합쳤어요. 이 돌석자가 그러니까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해야 한다? 갈아낸다. 그리고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마라는 음을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디 뜻은 돌을 갈다 바예요. 그러다가 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것을 갈다는 뜻을 지니게 된 거죠. 그래서 갈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쇠금자와 마침내 경자 합쳐져서 올경자가 됐는데, 여기 금문할 때 금이 쇠가 아니라 청동을 나타낸다고 해서 청동기라고. 그러니까 이 쇠금자가 어째서 이게 거울을 의미하게 됐느냐? 쇠, 여기선 청동이죠. 청동으로다가 거울을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쇠금자가 들어가면서 거울을 의미하게 됐고요. 여기에 마침내 경자에서 소리를 가져와서 이 두 글자에 합친 것은 거울 경자가 된 겁니다. 글자와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모양은. 그리고 이 쇠금자는 거울을 의미하며 이 경자는 음을 담당한다. 그래서 거울형이 됐다. 그리고 말씀, 두 가지로 여기서는 뜻지자가 뜻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음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떻게 했다,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두 글자가 합쳐져서 기록할 지. 보게 되면 쌀미자, 이 쌀을 의미하는 글자가 쌀로다가 쌀도 계속 단맛을 만들어내는 엿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쌀미자가 들어가면서 엿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고요. 이 당나라 당자가 이렇게 음으로 쓰이게 되면서 엿당이 됩니다. 당분이라고 하죠. 설탕 아시죠? 설탕. 네, 설탕. 설탕에 설탕이 눈설자에다가
이 당자를 씁니다. 근데 발음이 바뀌어서 탕으로 나는 거예요. 설당이었는데 설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쌀미자와 당나라당자가 합쳐서 엿당이 되었다. 지금 상형의 원리가 아니 상형이 아니라 형성의 원리가 어떻다? 끝과 음을 합쳐서 만들어 이걸 원리를 형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한자의 짜임에 대해서 한자의 제자 원리, 한자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